오늘 같은 날은 힘내십시오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잘 압니다. 특히 홍콩의 경우 6일 연속 하락하는 시장을 보며 내 판단이 틀린 걸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럴 때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자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막연하게 들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위로 대신 이성적인 판단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공포 속에서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국은 과연 중국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이는 미국 소비자의 엄청난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하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극단적 카드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둘째, 미국의 소프트웨어 중국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완전한 봉쇄를 감행할 수 있을까요? 셋째, 미국은 정말 희토류 없이 첨단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쪽의 완전한 배제는 결국 자신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넷째, 지금의 하락은 기업의 가치 훼손일까요? 아니면 공포가 만들어낸 급락일까요? 이 질문들에 차분히 답을 하다 보면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기업의 펀더멘털 붕괴인지 지정학적 불안감과 극단적인 비관론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거시적인 큰 흐름인 미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추세와 생존을 걸고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과 내수 부양 의지의 변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이 알려준 답은 쉽게 잊히지만 스스로 얻은 통찰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비이성적인 공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로 자신의 투자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그때 웃는 사람은 바로 이 시간을 이겨내고 자리를 지킨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천여 명의 동반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장의 구체적인 흐름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는 동일한 대외 악재, 즉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라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 반응은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본토 시장은 외부 충격을 일부 흡수하며 내부적인 동력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홍콩 시장은 대외 변수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큰 폭의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두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투자자 구성, 그리고 정책적 영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시장 전반을 짓누른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대중국 관세 및 수출 통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는 무역 마찰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과 증권사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과거 4월에 겪었던 급격한 폭락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습 효과입니다. 시장은 과거의 충격을 통해 유사한 위기에 대한 내성을 키웠고 투자자들 역시 섣부른 투매보다는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며 이성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둘째는 중국 당국의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정책 당국이 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종의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이번 충격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며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시장의 추세 자체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배경 속에서 본토 A주 시장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 초반의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커창판 지수가 강세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시장이 외부의 압력을 단순한 악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 자립 및 국산화 대체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장의 회복 동력은 몇 가지 내부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에 사용되는 증거금 증권 및 할인율을 조정한 것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기회 요인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히토류와 종자 산업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인 대응 카드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원자력과 군수 산업 역시 국가 안보 및 에너지 자립과 맞물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조정을 거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고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의 초입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반등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섹터별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시장의 전략적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히토류 섹터의 동반 급등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가진 독점적인 자원 패권을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테마성 상승을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이자 중국의 협상력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은행주의 오후장 강세는 시장 안정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형 은행주는 통상적으로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가 차원의 자금이 시장 안정을 위해 유입될 때 우선적인 매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반도체 섹터의 강세 지속은 기술 자립 및 국산 대체 논리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 내 반도체 굴기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자본 투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이 오히려 내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소비가전, 자동차, 건설기계, 태양광 등 기존의 주도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들이 무역 갈등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이 당장의 불확실성을 피해 국가 정책의 보호를 받거나 갈등 국면에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형적인 리스크 회피 및 기회 탐색의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홍콩 증시는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항생 지수와 항생 테크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홍콩 시장이 본토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홍콩은 글로벌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보장되는 개방형 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홍콩 증시의 비중을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국태해통증권의 분석처럼 인터넷, 금융, 소비재 등 주요 섹터에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매도세는 지수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본토 자금이 유입되는 남양 자금은 통신, 에너지, 군수, 반도체 등 일부 섹터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홍콩 시장의 섹터별 흐름을 보면 이러한 특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한 것은 미중 기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샤오미의 주가 급락은 이러한 거시적 불안감에 개별 기업의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세가 증폭된 사례입니다. 샤오미 전기차의 사고 소식은 그 자체로도 부정적인 뉴스이지만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주가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애플 관련주들의 동반 하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둔 애플 공급망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주가를 짓눌렀습니다. 비록 증권사들은 실제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낮고 중국 내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장이 절망적인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일부 섹터는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 관련주와 일부 소프트웨어 반도체 주식입니다. 금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대표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무역 전쟁의 격화라는 두 가지 요인 속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매력을 재평가한 것입니다. 킹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가 급등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공고문의 첨부 파일을 기존의 워드나 PDF가 아닌 WPS 형식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정부가 핵심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상징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정부 차원의 국산 대체 정책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했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로 화답한 것입니다. 이는 본토 시장의 기술 자립 및 국산 대체 테마가 홍콩 시장에도 일부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주식들의 반등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업들에게 정책적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 본토와 홍콩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동일한 변수에 대해 내부 지향적 회복 탄력성과 대외 개방적 취약성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토 시장은 증거금 규제 완화와 같은 내부 정책 지원과 기술 자립 및 국산 대체라는 강력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외부 충격을 소화하며 반등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수혜주와 전략적 자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반면 홍콩 시장은 글로벌 자본의 위험 회피 심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주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도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과 국산 대체라는 테마가 부상하며 시장의 돌파구를 찾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증권사들은 대체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는 긍정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시증권과 중국은하증권 등은 이번 충격이 과거만큼 크지 않을 것이며 조정 이후에는 다시 성장주와 미래 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느린 강세장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충격에 대한 방어주 성격의 농업, 군수, 히토류, 고배당주 등이 주목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핵심 투자 전략은 여전히 기술 혁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콩 시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경고하면서도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화타이증권은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이어질 것이므로 현금 흐름이 우수한 홍콩 내수 자산을 추천했으며 중국은하증권은 국내 경기 부양책과 증시 안정화 조치가 투자 심리를 점차 안정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두 시장 모두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과정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내수 경제 회복과 기술 자립을 향한 정책적 의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